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히 들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일정은 다이어리 달력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OMC입니다. 최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하는데 FOMC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8월은 없어요. 그쵸? 네, 8월은 없습니다. 올해 10월 달도 없어요. 그쵸? 7월에 있었죠? 7월 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7월 28, 29일에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 좀 나시나요? 지난 7월 말 이틀간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FOMC 성명문에서 미국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에 달려 있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을 제외한다면 기준금리는 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대출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7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를 확신시켜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거죠. 한 가지 눈여겨볼 만했던 것은 2018년 11월 공식화했던 통화정책 전략 리뷰의 결과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연준이 활용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물을 바로 지금 네모박스 쳐둔 9월 FOMC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9월 FOMC는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가운데 파월은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 7월 말 FOMC에서요. 필요시에는 추가 완화 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핵심은 재정정책이라며 정부의 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파월이 얘기한, 생각하는 추가 완화 정책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경제 전망 등 7월 FOM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상의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일정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3, 6, 9, 12월은 8월 둘째 주에 지난 13일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9월 달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컷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들을 또 봐볼게요. 9월 11일에서 13일 경에는 테슬라가 S&P 500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이 9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니까 9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 그건 9월 11일이 되겠죠? 그럼 일주일 전후로 이제 편입 여부가 발표될 거란 거죠. 그러니까 9월 중순 전에 이 정도 기간에는 편입 여부 발표가 있을 겁니다. 뭐 테슬라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정기 변경이 된 다음 주에는 또 배터리 데이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거 테슬라 관련된 일정은 적어 두셨을 거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공매도 금지를 했죠. 6개월간. 그러면은 9월 16일부터는 공매도 금지 해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연말을 앞두고 10월과 11월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일정은 꼭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해당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환절기에는 면역이 약해져요. 2차 팬데믹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지는 환절기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 시기에도 2차 팬데믹이 있었다죠. 그래서 지난 3월, 4월에 관련된 자료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3, 4월 달부터도 올해 가을에 2차 팬데믹 발생하는 거 아니야? 관련된 이슈 우려들 굉장히 많았죠. 자료도 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면 백신 관련 긍정적 이야기는 지금보다 더 자주 들려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2차 팬데믹이 발생할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달 중국 전직 현직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최돼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해외 일정이 가능한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7월 초부터도 또 8월 둘째 주에도 시진핑 방한 관련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엔터, 또 화장품 등 관련주들 흐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제 방안이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 보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계속 더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제가 이런 일정을 여기에 넣어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진핑 방안은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또는 11월이라고 해놨는데, 맞습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던 국내던 코로나19 관련 이슈만 없다면 좀 안전해야겠죠. 그때 가서. 그래서 관련 이슈만 없다면 9월일 수 있는데, 왜 10월은 아니냐? 10월에는 여기 적어두었죠. 제19차 오중전회, 제1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 오중전회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11월 21일과 11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대면 형식으로 만약에 열릴 경우 이를 전후해서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중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된 중요한 회의인 오중전회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못 오면 10월은 건너뛰고 이제 11월에나 방한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중전의 주요 의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재정 방안, 또 2035년까지의 장기경제 목표 설정, 또 중앙정치국의 중앙위원회 업무보고 등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발표되는 내용들은 많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장중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과될 대주주, 이거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올해는 12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과거에는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12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빨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작년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이미 매도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오히려 12월 중순에는 있었어? 라는 그런 식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올해는 주가도 좀 올라와 있고 대주주의 기준의 하향 3억 원 가능성이 겹치면서 어쩌면 매도세가 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염두하시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해당되시는 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10월 1일은 중국의 추석이죠. 중추절, 또 국경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통 또 중국 여행객들이 짧게는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조금 더 해서 여행, 쇼핑, 그러면 또 면세 관련돼서도 또 이때를 전후해서 이런 기대감으로 국내 관련된 주식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둔 거고요. 11월 3일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만 갖고도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자료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anyway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쵸? 네, 중요한 일정이고, 또 11월 11일은 미국으로 따지면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광군제죠. 네, 쇼핑 어마어마하죠. 네, 하루 동안. 그럼 또 이와 관련돼서도 국내 주식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적어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21일 토요일, 20일 일요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서 9월에 시진핑 방한이 안 되면 10월 달은 오중전회가 있고, 11월에 만약에 G20 정상회의가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전후로 해서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료에는 적지 않았지만 또 다른 리스크로는 지금 말씀드린 일정들이요, 어떤 하나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큰 시장에 등락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일정들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하나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하반기에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죠. 그런 우려가 있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리스크는 아니죠.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살펴봤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9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금 썸네일에도 많이 적어두었고, 또 그 밖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정이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 모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접어들기까지는, 9월 FOMC 전까지는,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금 하루하루 계속 똑같은 이슈만 나오고 있죠. 미중 갈등,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난항이다, 협상 기대감이냐, 하루하루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은 끝났죠. 9월
중순 전까지 9월 접어들기까지는 약간 뭔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이벤트 공백기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이와 같은 이슈로 등락을 보이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9월부터의 일정을 확인해 본 것은 중요한 것은 9월부터다. 9월 중순 전후부터가 보다 중요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한 시장의 등락에 대해서는 분명 또 나중에 향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종 모양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